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베르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모아서 어떤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중복되는 거 빼고 쓸데없는 거 빼고 간단 명료하고 제가 대답을 잘해드릴 수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쫙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읊어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몇 살이세요? 31입니다. 네, 곧 32살이 되고요. 90년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31살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머리 스타일 이름이 뭔가요? 뭐 없습니다. 그냥 도베르만 컷이에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본 사람 진짜 많아요. 뭐라고 가서 미용실에 말을 해야 그렇게 잘라주냐. 뭐라고 말할 거야. 뭐 예를 들어 김병지 컷 뭐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도베르만처럼 잘라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쳐주세요. 옆에 치고 뒷머리 이렇게 남기고 여기 이만큼 좀 이렇게 조금만 여기만 남겼으면 좋겠고 앞머리는 기장 한 요 정도고 윗머리도 짧게 좀 쳤으면 좋겠고 전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위켄더스 옷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또 요즘 최근에 지분 의혹이 있는 또 뭐 하나가 있죠. 바로 위켄더스인데 지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위켄더스 옷을 제가 그냥 제일 좋아합니다. 위켄더스 옷을 진짜 많이 입어요. 많이 입는데 그래서 뭐 저한테 위켄더스 옷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제가 좀 잘 입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면 사실 근데 매 시즌마다 나오는 걸 좀 잘 입긴 해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옷방 가서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저의 새로운 옷방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 제가 요즘 그냥 제일 잘 입는 거 요거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 이거 벨벳으로 되어 있는 패딩입니다. 요게 진짜 뒤져요. 요 벨벳 패딩 요게 진짜 존나 이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일단은 이 로고 맨투맨을 굉장히 잘 입어요. 여기도 요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검정색보다는 회색을 좀 더 자주 입고 요것도 되게 잘 입습니다. 이 털애기가 있는 요것도 위켄더스인데 요거 잘 입고 근데 요거 사자 바지는 진짜 한참 존나 입다가 요즘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입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사자 바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살짝 식어가지고 잘 안 입고 패딩이랑 같이 잘 입는 거 요 바지 진짜 잘 입어요. 요 바지가 좀 빡세긴 한데 저 패딩이랑 같이 입으면 존나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있지? 뭐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없네요. 이거 진짜 잘 입어. 요거 양면 패딩이거든요. 요거 진짜 가볍게 입기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두꺼운 패딩이면 요거는 좀 신슐레이트인가 써가지고 되게 얇은 패딩인데 요거 진짜 가볍게 입고 나가기 굉장히 좋아요. 보통 양면이 양쪽 다 이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양쪽 다 이뻐요. 아, 여기도 이게 위켄더스가 걸려져 있네. 여기도 있고 이것도 위켄더스인데 목폴라. 아, 폴라. 그래.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바지랑 해가지고 깔끔하게 입으면 진짜 이게 존나 이쁩니다. 이거. 요 목폴라 꼭 사세요. 네. 아주 만능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모 자신을 좀 가지고 싶다. 사실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자신감을 그냥 가져야 돼요. 예. 근데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누구랑 비교를 또 하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외모를 가지고 누구랑 비교를 안 해요. 와, 저 사람 존나 잘생겼는데 나 저 사람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천성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랑 남을 또 비교하게 될 거란 말이죠. 뭔가 남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남이랑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거의 백해무익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보이는 것만 되게 부러워하고 그 뒤에도 나도 그 사람보다 잘한 게 있을 텐데 나도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잘난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자기에 취해 있는
그렇다 보면은 남들이랑 자기를 비교할 그런 게 없습니다. 외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약간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하면은 남이랑 자기를 절대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자기가 쩌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양아치처럼 생긴 거를 제가 제 스스로 좋아하기 때문에 존나 양아치처럼 생겼다, 그냥 난 이거를 되게 내 스스로 좀 심취해 있거든. 약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 이게 요즘에 이게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일 끝나고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막 놀고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놀고 이런 게 진짜 제일 재밌었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의 행복을 물어보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때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 단순히 논다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냥 단순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겨울이 여기 동네 사람이니까 집에서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것조차도 그냥 행복이에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세상 사는 거 얘기하고 뭐 고민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행복 아닌가.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소한 것들. 자, 그 다음에 르마님 성격이 부러운데 성격은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은 크면서 변한 건가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성격이 이렇게 타고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그런 거지. 타고났지만 어렸을 때 오히려 그걸 이렇게 막 분출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겪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더 자기 주관이 좀 이렇게 탁 생기니까 그거를 토대로 좀 성격이 좀 변한 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부모님도 저처럼 되게 유쾌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선 타고난 게 있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 때는 진짜 막 좋았다가 막 집에 오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맞는 거죠. 뭐 성격은 타고났으면서도 변한 것도 맞고. 근데 뭐 일단 뭐 저한테 뭐 계속 뭐 긍정적이고 되게 유쾌하고 뭐 이런 거 막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뭐 어떤 일이 터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별거 아니야. 약간 요런 약간 마인드로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르마니 발바닥 꼬순내 하루에 몇 번 크카크카 하시나요? 이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르마니의 그 발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꼬순내 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 냄새인지는 알아. 르마나. 설이는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킁킁킁 막 엄청 맡아요. 막 꼬순내 막 하면서 엄청 좋아하거든. 저는 막 르마니 막 꼬순내 막 너무 좋아서 막 나는 좀 그래. 남들 발바닥 냄새 내가 이렇게 맡진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르마니를 기르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지만 르마니와 그냥 동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동거견이에요. 얘는 되게 막 얘를 막 엄청 사랑해가지고 막 귀여워 막 이런 정도의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애정이 되게 주인이 심하면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이 좀 많아진대요. 강효국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건 거의 기초 상식이거든요. 뭐 근데 그래서 꼭 애정을 안 준다기보다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줄 때 안 줄 때를 구별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일부러 그거는 좀. 그래서 르마이는 뭐 딱히 뭐 없이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자, 그다음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또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나프키야. 이게 트리트먼트거든요. 이 뚜껑 이렇게 열어가지고 퍼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트리트먼트거든요. 저 진짜 좋습니다. 저거 진짜 좋아요. 저거 진짜 개 좋아요. 진짜로. 진짜 존나 좋습니다. 저는 저거 아마 계속 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조금 비싸요. 한 통에 얼마였더라?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4만원 좀 한 그 왔다 갔다? 근데 진짜 저게 양이 너무 많아서 진짜 저거 한 요만큼만 쓰면 제 머리에 다 할 수 있거든요. 되게
꾸덕한 왁스 같은 형태예요. 막 완전 좀 이렇게 꾸덕해요. 마치 뭐죠? 그 그릭 요거트처럼. 그거를 해가지고 살짝 발라놓고 좀 있다가 이제 뭐 할 거 좀 하고 그러다 헹궈내면 머리가 존나 부드럽습니다. 진짜 존나 부드러워요. 진짜로.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되게 비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거 제가 봤을 때 한 1년 이상 쓸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1년이 뭐야? 1년 더 쓸 것 같은데? 한 1년 이상 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존나 괜찮은 가격이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습니다. 네. 삶의 큰 목표가 뭔가요? 원동력이 뭐냐? 그냥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뭔가 내가 그냥 돈 적당히 계속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집도 그냥 내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정도로 항상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해서 많은 분들도 가끔 길 가다가 알아봐 주시고 저는 이 정도도 되게 괜찮거든요. 저는 막 무슨 뭐 제가 뭐 막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 사실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전 지금의 생활도 너무 만족스럽고 뭐 유튜브 하는 것도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되게 만족스럽고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여기서 좀 더 생활이 좀 안정되게 탄탄한 느낌? 안정된 삶 자체가 되게 힘든 거다. 그거 자체가 어려운 거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제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계속 그게 꿈이에요. 그냥 저는. 원동력이 뭐냐? 일을 하게 되고 잘 풀리면서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아는 동생들이나 뭐 친구들 뭐 이렇게 챙겨줄 때가 있어요. 도움을 줄 때가 있고 이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느끼고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 더 열심히 살아서 더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더 큰 도움. 그 다음에 내가 막 일에 쫓기고 막 쪼들려서 막 쪼들린데 도와주고 싶어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여유가 돼서 항상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겠다. 약간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거 자체가 곧 원동력.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비주류 사장님으로서의 최종 목표를 물어보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주류라는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만드는 핸드메이드 주얼리 브랜드인데 그거를 이제 운영함으로써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다방면으로 이 비주류라는 브랜드가 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메이드 주얼리로 하고 있지만 사실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은 머천다이즈식으로 이제 가끔 이벤트성을 가진 의류를 발매를 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즌제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막 되게 뭐 멋있는 브랜드들이 막 카페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비주류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되게 뭔가 공간 같은 것도 되게 좀 멋있는 공간을 좀 갖고 싶고 패션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요즘에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릇, 도자기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서 생활용품을 좀 도자기 같은 걸로 좀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도 좀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뭔가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이랑 그 다음에 잘하는 일.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걸 잘하는 일로 만들면 되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내가 잘하는 일 중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고 하고 싶은 일 중에서도 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랑 잘하는 일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머릿속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도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가 고민거리가 일단 아니고 분명히 하고 싶은 일 안에서도 잘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찾는 게 계속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 예전에 힘들었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인데 그게 지금 이제 비주류 운영하는 계기가 됐고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아예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깊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계속 살면서 계속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물론 이 고민이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는데 항상 그거 두 개를 다 얻으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내가 다 못하는 건 아닐 거야. 나는 그거 못해. 아니 그러면 잘하게 만들면 되는 거던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 중에서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좀 파헤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발 관리 어떻게 하세요? 예, 신발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또 보여줘야 되네.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신발 관리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구제라는 신발 보관 박스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두 개 세트에 3만 얼마란 말이에요. 조금 비싸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좀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보관하고 있어요. 열어가지고 그냥 신발을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개체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라면 저는 관리 안 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관리하는 사람의 신발입니까? 신발은 어차피 이게 신기 위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셀을 하거나 아니면 사놓고 소장 막 보관 계속 막 이렇게 하거나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는 그냥 막 신는 편이에요. 아니 뭐 신발 신으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신발을 아껴서 신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막 신어요. 그냥 막 신어. 그냥 막 신어. 그냥 오늘 뜯은 새 신발도 클럽에 막 신고 가고 막 그랬어요. 저는 신발 관리를 딱히 안 하기 때문에 신발 관리를 저한테 물어봐봤자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네. 가고 싶은 과가 있는 대학이냐 아니면 거기서 더 이름 있고 알아주는 대학이냐 더 이름 있고 알아주는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는 대학교를 갈 거냐 뭐 이걸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10대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걸 고민할 친구들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저는 참고로 대학교 가는데 그렇게 막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간 케이스는 아닙니다. 성적대인데 그냥 찍어가지고 갔어요. 그냥 하나 아님 말고 약간 식으로 그냥 갔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의 논리대로 좀 제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은 가고 싶은 과가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더 이름 있고 알아주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름 있고 알아주는 대학은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그럼 왜 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조건이 이름 있는 알아주는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를 뭐 어떻게 해서든 가서 뭐 가기 싫은 학과가 있어도 가가지고 그냥 배워가지고 졸업을 해야겠죠. 근데 내 목표가 뭐 그런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가고 싶은 과를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어디든 가고 싶은 과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 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는 거고 본인이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다는 건데 굳이 더 이름 있고 알아주는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대요. 네. 그 다음에 뭐 오빠 혹시 민초파인가요? 하는데 전 민초를 아예 극혐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진짜 싫어요. 치약 먹는 것 같아. 형님 군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향 있나요? 이거 내가 또 이거 하나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네. 여러분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스토리에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요겁니다. 보이세요? 요게 뭔지 이 포장만 보시고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게 바로 나그찬파랑 슈퍼히트라고 인센스 중에 제일 유명한 나그찬파를 만든 그런 사티야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향 두 개거든요. 근데 그 향을 이 액체로 녹여낸 겁니다. 인센스를 직접 태우지 않아도 이걸로 칙칙 뿌려가지고 그 향을 느낄 수 있는 그 스프레이인데 헤븐센스라고
거기 인센스 파는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서만 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2병을 샀어요. 근데 꽤 비싸요. 이게 50ml인가 30ml 30ml인데 16,000원? 뭐 이거 하나에 막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향이 진짜 질입니다, 여러분들. 뿌리면 진짜 방 안에 향 피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진짜 그 태워서 나오는 향은 사실 그 미세먼지예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뿌리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데 그 태워서 나는 그 특유의 그 향은 없고 오히려 되게 마일드하고 되게 좀 달달하니 엄청 좋아요. 거의 한 3일은 가는 것 같아. 진짜 존나 오래 갑니다. 진짜 향이. 만약에 소파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 옷에 그 향이 다 배. 그리고 르마니한테도 르마니가 여기 막 이렇게 막 있잖아. 르마니 맡으면 르마니 몸에 저 뭐야 나그찬파 막 냄새가 나. 나그찬파 향을 좀 좋아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반려견 키우고 하면 사실 얘네들한테도 좋진 않잖아요. 이게 뭐 얘네들한테도 안 좋지만 당연히 사람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끔 저 원래 향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가끔 너무 피고 싶으면 르마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나만 딱 피웁니다. 르마나 나 하나만 피울게 하면 르마니가 그냥 오케이 하면서 하나만 딱 피고 야 그러고서 또 안 하고 약간 이러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마음에 걸렸단 말이죠. 괜히 또 안 좋다는데 얼마나 안 좋을지 얘네한테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아 뭐 일단은 그러면 그거 좀 자제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 저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슬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거 가지고 좀 약간 대리만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고 싶은 곳.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예전부터 너무 가고 싶다고 막 그랬던 거 있는데 좀 미국의 포틀랜드를 진짜 가고 싶은데 포틀랜드가 보시면 저의 로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틀랜드 포스터도 여기다가 사서 붙여놨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거실 장에다가 이 매거진비를 좀 이렇게 모아서 놓거든요. 포틀랜드 편이 있어요. 요 포틀랜드 편을 보고 제가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너무 반해가지고 힙스터의 도시라고 한다길래 아 진짜 힙스터의 도시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리고 포틀랜드에 굉장히 큰 빈티지 그런 시장이 있대요. 새벽에 오픈을 하는데 전 세계 각국의 그런 빈티지 업자들이 많이 와서 물건도 거래하고 막 이런다고 하시는데 저 거기를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서 그 도시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삶에 좀 한번 되게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이 언니랑 연애썰. 이게 진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설이 언니 어떻게 만나게 됐냐? 연애썰 알려주세요. 뭐 설이 언니랑 만나게 된 뭐 계기 알려주세요. 뭐 첫 만남썰 알려주세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것도 저희가 계속 찍으려고 좀 지금 각은 잡고 있는데 계속 언제 찍지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또 이거는 또 나중에 따로 해가지고 좀 이건 준비해가지고 이건 썰이 또 길잖아. 또 장황하고 제가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르마니를 키우고 나서의 삶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르마니 키우기 전이랑 르마니 키우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약간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건데 사실 르마니를 데려오게 된 계기 자체가 서울에 이제 좀 자취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공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공허한 게 좀 컸고 설이도 그때는 만나고 있었지만 단순히 뭐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런 공허함 같은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을 땐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제 헤어지고 뭔가 각자 집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공허하더라고요. 진짜 막 더 공허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좀 힘들어하던 시기에 강아지를 키워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러고 나서 좀 후회를 한다든지 뭔가 좀 벅차한다든지 뭐 이러면 사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안 데려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좀 데려와야 될까? 안 데려와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던 찰나에 진짜 그렇게 고민을 꽤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데려와야지 뭔가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르마니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르마니 이제 알아보고 그러고서 이제 데려왔죠.
저는 되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데려와서 되게 좋고 저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르마이도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우리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 행동 같은 걸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 요즘엔 르만이 유치원도 다녀요. 르만이의 행복을 또 위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질문이 이제 뭔가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그 전에는 굉장히 그냥 좀 공허하고 격차가 좀 심했죠. 감정의 격차가 되게 혼자 집에 있으면 되게 센치해져요. 되게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르마니가 항상 옆에 있고 뭔가 그러니까 사실 르마니가 뭔가를 사고를 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스트레스? 뭔가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은 느낄 수는 없거든요. 르만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만지고 놀고 르만이 뭐 똥 치워주고 르만이 밥 주고 르만이 산책시키고 뭔가 그런 지루해질 틈이 없는 거죠. 인생이 지루해질 틈이 없어. 뭔가 얘를 계속 케어하다 보면은 지루해질 틈이 없고 가끔 이제 얘한테서 위안을 받는 것도 많고 감정적으로 뭔가 의지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 새끼는 뭔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궁금해. 이런 애들 뭔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배 만져주면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르마님이 아 저 새끼 선 넘네 이런 그 선 딱 그 선의 기준이 나는 무엇이냐. 사실 그 선의 기준은 저는 무조건 저죠. 제 기준에 그냥 과하다고 생각 들면 그건 과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의 선의 기준이잖아요. 뭔가 대중적인 선, 뭐 누구의 선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제 선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상대한테 좀 고지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마, 뭐 이런 거 하지마,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 근데도 그거 선을 만약에 알려줬는데도 넘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나에 대한 전쟁 또는 뭐 싸우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뭐 말을 하든지 뭐 행동을 하든지 하는 편이고 근데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그 새끼는 선 넘은 거예요. 초반부터 반말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기준에 반말이 그냥 평균적이라고 봐봐. 근데 다들 평균이야. 뭐 얘도 저러고 저도 저러고 다 반말을 해. 근데 나한테도 반말을 갑자기 턱 해. 근데 난 싫어. 그게 싫어. 그냥 존대했으면 좋겠어. 반말하지 말아라. 존대해야. 존대하자.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오히려 걔네들은 야, 씨발 뭐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다 반말하는데 왜 너 왜 그래 예민하게. 그냥 내가 싫다. 그냥 내가 싫다. 내가 하지 말라 하냐 하지 않느냐. 내가 존나 싫다. 그건 나의 선인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그냥 그게 이렇게 피곤한 거야. 남의 선 이렇게 뭐 따져보고 막 쟤는 어떨지 쟤는 어떨지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는 좀 그냥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소통을 하는 게 훨씬 좋죠. 네. 아니 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받은 곳.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냐. 저는 살면서 진짜 그래도 뭐 여기저기 영향도 많이 받긴 했지만 크게 더 큰 덩어리를 갖고 영향을 준 사람은 스티브 잡스인 것 같아요. 책이나 뭐 영화나 뭐 그런 연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찾아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 쓰레기죠. 인간 쓰레기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 뭔가 인간 쓰레기 저인 것을 본받겠다 뭐 그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본받는 게 진짜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 아니면 못난 사람들도 저는 본받을 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뭐 누가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런 거 진짜 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정한 선은 이거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걸로 정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나만의 길을 갈 거고 그거를 너희들한테 입증을 해주겠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본받을 만하긴 해요. 아, 이 사람 사회적으로 욕은 먹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받을 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와, 근데 저거는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Q&A를 찍은 지 제가 한 몇 년? 2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2년 좀 넘었어요. 2년이 넘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좀 바뀌기도 했고, 제가 뭐 그때랑 가지고 있는 직업도 많이 달라졌고, 하고 있는 일도 달라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들도 예전이랑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좀 돌아보려고 Q&A를 찍어보려고 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좀 Q&A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다들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재밌긴 한데 라이브 방송으로 해가지고 좀 소통을 하면서 해야 좀 사실 재밌거든요. 저는 좀 그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몸도 계속 피곤하고 목도 좀 쉽게 쉬어요. 여러분들 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목이 좀 가 있더라고요. 내가 요즘 건조해서 그런 건지 목이 좀 쉽게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말하는데 좀 막 기침도 나고 좀 사실 힘들었거든요. 지금 물론 그건 다 없앴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뭐 겨울에 환절기고 뭐 겨울에 또 건조하니까 또 괜히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다 보다 좀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가가지고 기침도 하기 좀 민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Megapone. Megapone.